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40년 전, 한 남자가 박은 단 하나의 못. 그 작은 실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위협했고, 평생의 친구를 잃어버리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 한켠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런 순간.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오는 그런 기억 말입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70세 노목수의 마지막 못질에 관한 이야기. 40년간의 후회, 그리고 기적 같은 화해의 순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단독주택. 강대우는 오늘도 텅 빈 집에서 혼자 아침을 맞이합니다. 평생을 몫으로 살아온 그의 손은 이제 망치를 들 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40년 전 그가 가장 신뢰했던 동료이자 평생의 후회를 남긴 그 사람으로부터. 대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든 대우의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1970년대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건설 현장으로 기억이 돌아갑니다. 형제보다 더 가까웠던 두 사람, 대우와 영철.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웃던 날들도 있었는데, 단 하나의 못, 단 한 번의 실수,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그 못 하나만 제대로 박았더라면 나만 탓할 일이야?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분노와 후회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과연 대우는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맞이할까요? 용서와 화해는 가능할까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우는 낡은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1978년 여름 한강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의 두 젊은이가 서로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지. 당시 30살이었던 대우는 최연소 반장이었습니다. 영철이와는 첫 만남부터 의기투합했죠. 둘 다 시골에서 올라와 독학으로 기술을 배웠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도 달려봅시다. 영철이는 늘 그렇게 말하며 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우는 그런 영철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동료가 한 명쯤 있지 않나요? 나이도 배경도 달랐지만 꿈을 향해 함께 달리던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들에겐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들의 건설회사를 차리는 것. 퇴근 후엔 늘 맥주 한 캔을 놓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짓는 건물은 달라야 해. 안전하고 튼튼하고 우리 손으로 만드는 집에서는 절대 사고 같은 건 없어야 해. 그런 다짐을 했었는데 1982년 8월 15일 그날만큼은 서두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지친 건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우의 반에서 맡은 구역은 15층 외벽 작업. 비계를 설치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반장님, 오늘은 일찍 끝냅시다.
저녁에 어머니 생신이라. 작업 반원 김기철의 말이 대우의 귓가에 맴돕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모두를 일찍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잠시 머리가 아득해지는 순간 손에서 망치가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박은 못이 끝까지 박히지 않은 걸 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생각하신 적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되었겠지.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그날 이후 대우는 매일 밤 같은 악몽을 꿉니다. 무너지는 비계와 함께 추락하는 기철씨,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 그리고 영철의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뭐라고 다짐했지?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내 욕심이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영철의 말이 칼날이 되어 대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대우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너도 현장에서 봤잖아. 나보고 서두르라고 한 것도 너였고. 이게 왜 나만의 책임이야.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번졌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서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될 것을 자존심 때문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못하는 그런 순간 더는 못 보겠어. 너 같은 사람이랑은. 영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기철 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서로의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가치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대우는 이제 영철이를 만나러 갑니다. 40년 만의 재회. 과연 그들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꺼내 입은 양복이 어색합니다. 거울 속 노인의 모습에 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하얗게 물들였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영철이가 적어준 주소는 동네 끝자락의 오래된 찻집.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혹시 내가 먼저 가버린 걸까? 아니면 이미 늦어버린 걸까? 찻집 문을 열자 따스한 히비스커스 향이 코끝을 스칩니다. 구석자리 창가에 앉아있는 한 남자.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반듯한 그 뒷모습. 대우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영철아.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는 영철의 눈가에 말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때론 침묵이 수천 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지 않나요? 40년이란 시간도 녹여내지 못한 아픔이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안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같은 말이 흘러나옵니다. 늙었구나, 우리. 영철이가 먼저 입을 엽니다. 난 널 원망하려고 했어. 40년 동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잘못도 보이더라고. 그날 나도 서둘러야 한다고 재촉했잖아. 대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 함께 찍은 그 사진.
이거 아직도 갖고 있었네. 영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며칠 전에 기철 씨를 만났어. 영철의 말에 대우의 심장이 멈칫합니다. 다리는 불편하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 손자들도 생기고. 그런데 말이야, 대우야. 그이가 우리 둘을 용서한 지 오래래. 대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가슴 한켠에 박혀있던 40년 된 못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기분입니다. 시간이 참 야속하지. 영철이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듭니다. 우리가 꿈꾸던 건설회사는 차리지 못했어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차 한 잔 할 수 있다는 게 이제야 감사하네. 여러분, 인생이란 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들이 때로는 가장 값진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야, 대우야. 영철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힘이 없어집니다. 난 시간이 얼마 없어. 창가에 부서지는 노을빛 속에서 영철이의 마른 얼굴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의사가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널 꼭 만나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같이 맥주나 한 잔 하자고. 대우는 떨리는 손으로 영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전 그들이 놓쳐버린 화해의 순간. 이제야 그 순간을 붙잡은 것입니다. 과연 두 사람은 남은 시간 동안 잃어버린 우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영철이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귓가에 맴돕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야. 시간 되면 한 번만 더 와줄래?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하던 영철이의 마지막 말. 새벽녘 대우는 문득 일어나 오래된 작업도구 상자를 꺼냅니다. 녹슬었지만 아직 쓸만한 연장들. 40년간 창고 속에 묻어두었던 망치를 집어듭니다. 이제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문득 영철이가 살던 집이 떠올랐습니다. 찻집에서 만나기 전 한 번 들른 적 있었죠. 낡은 계단, 삐걱거리는 마루, 비가 새는 천장. 여러분,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의미를 전하지 않나요? 사과의 말은 쉽게 사라지지만 진심을 담은 행동은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이른 아침, 대우는 영철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들. 아들이 보냈다는 영양제들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시라는데 저희가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요. 옆집 아주머니의 말에 대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망치를 들고 천장에 올라가 보니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비가 새는 곳을 막고 삐걱거리는 마루를 고치고 하나씩 영철이가 살던 공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지나가던 동네 청년이 걱정스레 말을 겁니다. 괜찮네. 이게 내 평생 업이었으니까. 대우의 손끝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망치질의 강약, 못을 박는 각도, 평생을 통해 익힌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영철아, 이번엔 제대로 할게. 한 번 박은 못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모든 마감은 완벽하게. 40년 전 자신이 잃어버렸던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우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영철에게 사진을 보여줍니다. 수리가 끝난 집의 모습. 이게 뭐야?
영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지막 못질이야. 이번엔 제대로 박았어. 대우의 거친 손이 영철의 손을 꼭 쥡니다. 너희 아들 내외가 와도 좋게. 손주들이 뛰어놀아도 안전하게. 내가 확실히 점검했어. 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40년 동안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우야. 영철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우리 다음 생에는 꼭 같이 건설회사 차리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순간이 아닐까요?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런 이야기들을 더 널리 전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철의 아들 가족이 찾아왔다는 소식과 함께 대우의 가슴 한켠에 새로운 망치질이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버지 친구분이 대우 아저씨세요? 영철의 아들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병실 밖 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민우의 아내가 죄송한 듯 말을 잇습니다. 옆에 선 두 아이들은 궁금한 듯 대우를 올려다봅니다. 할아버지 친구가 우리 집 고쳐주셨대. 7살 민준이가 천진난만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의 한마디가 어른들의 무거운 마음을 녹이는 법이지요. 아버지 병실에 가보시겠어요? 민우의 말에 대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오순도순 보내게. 돌아서는 대우의 등 뒤로 영철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대우 어딨어? 대우. 힘없는 목소리로 찾는 소리에 대우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아버지, 친구분이 방금 불러와줘. 병실로 돌아간 대우.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내밉니다. 낡은 수첩 한 권. 이거 40년 동안 내가 적어온 거야.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보입니다. 오늘도 대우가 생각이 났다. 아들이 태어났다. 대우한테도 아들이 있다던데. 첫 손주가 생겼다. 대우는 손주를 안아봤을까. 매일매일 영철이는 대우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 뒤에 숨어있던 그리움. 4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차가운 말을 던지곤 하지 않나요? 미움이란 게 사랑의 다른 이름일 때가 많답니다. 내가 가져온 것도 있어. 대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냅니다. 40년 전 그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일했던 현장에서 가져온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영철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입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5살 서연이가 궁금한 듯 묻습니다. 대우는 서연이를 무릎에 앉힙니다. 이게 말이다. 할아버지들의 우정이란다. 대우야, 영철이가 힘겹게 말을 잇습니다. 내가 살던 집, 우리 손주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대우는 영철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아들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계속 관리해 줄게. 내 손주들이 뛰어놀 수 있게.
평생 든든하게 지켜줄게. 그렇게 두 노인의 눈물 속에 새로운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대우의 망치질에는 더 이상 후회와 아픔이 실리지 않습니다. 대신 영철이와의 우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랑이 담기게 되었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철이의 병실에 찾아온 뜻밖의 손님, 그리고 40년 전 그 사고 현장의 주인공. 과연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들어오는 사람. 바로 김기철이었습니다. 반장님, 영철 씨.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그 이름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세 사람의 눈앞을 스칩니다. 기철 씨. 대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철이는 말없이 손을 내밉니다. 이제야 세 사람이 다시 모이네요. 기철이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의 불편한 걸음걸이에 대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대우의 떨리는 사과에 기철이 고개를 젓습니다. 반장님, 그때 일은 저도 잘 알잖아요. 제가 서두르자고 한 것도 있고, 그건 우리 모두의. 말을 잇지 못하는 기철의 어깨를 영철이가 조용히 잡아줍니다. 그제야 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사실, 전 잘 지내고 있어요. 기철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는 손주들의 사진이 가득합니다. 큰 손주는 이제 중학생이에요. 꿈이 건축가라네요. 할아버지 다리가 이런 걸 보고 더 안전한 건물을 만들고 싶대요. 영철이가 기철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래, 내 손주가 꼭 그런 건물을 만들 거야. 대우는 조용히 창가로 걸어갑니다. 서울의 변한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그들이 함께 지었던 건물들은 이제 많이 낡았지만 그 시절의 추억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요즘 젊은 기술자들 보면 참 대단해요. 기철이 말을 이어갑니다. 안전장비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우리가 꿈꾸던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진효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대우야, 기철아, 우리가 꿈꾸던 건설회사는 못 차렸지만 우리가 지은 건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걸 생각하면 그래도 후회는 없어. 기철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그날의 현장에서 찍은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젊은 시절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모습.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찍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들은 기철. 영철이의 병실에서 40년 만에 다시 찍은 사진 한 장. 이번에는 무거운 후회도 아픈 원망도 없이 그저 따뜻한 미소만이 담겼습니다. 반장님, 제가 다음 주에 양평에 있는 제 아들네 집 수리하러 가는데 기철이 조심스레 말을 꺼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대우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래, 내가 가서 한 번 봐주지. 이번엔 절대 실수 없이 해줄게. 영철이가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나도 퇴원하면 구경 가고 싶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순간이 아닐까요?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은 우리의 것이니까요. 영철의 병실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듭니다. 마치 오랜 어둠을 걷어내듯 세 사람의 마음에도 따스한 빛이 들이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